아니 잘난 체라고 불렀더니 바보냐? 야 노봉만 TV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려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 좀 너무 괜찮지 않아요, 변호사님? 네. 네. 잘난. 괜찮지 않아요? 내 노변이 안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게 정치인 책은 잘 안 읽잖아요. 글씨 많고. 네. 그야말로 우리 서 박사님 말만 따나 네. 정치인 책 있잖아요. 잘난 척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척. 근데 진짜 이 분들은 두 분 다 책을 5권이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책을 5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지금 2번째 찍은 거예요. 만권 네. 1번 찍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만권 찍고. 근데 이제 만권 베스트셀러겠네요. 그러면 예, 진짜.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네. 이것도 베스트셀러도 됐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훌륭한 정치인이다. 네. 내가 정말 귀감이 되고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써가지고 만화책으로 엮어봤어요. 처음엔 한 편에 2편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책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책으로 딱 내니까 이게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생소하잖아요. 네. 정치인 책인데 만화책이네 하면서 읽기도 쉽고 생소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만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동안 했던 그 사진 또 그리고 기사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찾아다가 편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네. 반응이 좋아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 책도 진짜 악마화 많이 했잖아요. 근데 되게 훌륭한 분인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처음 이거 믿는다 송영길 얘기 드렸고 제가 저자라고 이 책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현직 당대표의 책을 만들게 됐고요. 제 책은 한 10월 정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지금 뭐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 책을? 네, 제 책. 뭔 내용? 뭐 이제 했다는 오연정에 제가 지금까지 뭐 잘난 몇 척 하라고 페이지짜리로? 했는데 글쎄 그 지금 쓰고 있어서 뭐 몇 페이지까지는 아닌데 약간 준비하고 있어요. 한 그래도 최소한 자기 책을 쓰면은 한 250페이지는 돼야죠.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지. 그렇죠. 250페이지는 돼야죠. 그럼 폰트를 갖다가 잘 시는 없으면 한 엄청 25페이지 크게. 해가지고 그냥 한 장에 한 5줄 쓰고 그냥 말어. 어쨌든 좀 전에 말한 건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내가 봤는데 잠깐. 뭘 설명했죠? 아까 좀 전에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들어. 알았어, 내가 찾아볼 때가 둘이 얘기 좀 해. 색칠 공부한 뭐 윤석열 색칠하라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색칠하라고 애들한테 나눴다고. 네네네. 색칠 공부를 하는데 그 그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애들한테 색칠 공부하라고 나눠줬는데 네. 그 도안이 자기 얼굴이었다고. 네, 근데 그걸 윤석열이 나눠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네, 그게 윤석열의 도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지금이 진짜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네, 그렇죠. 어디 가서 모니가 지금 자꾸 찾아볼게. 둘이 얘기 좀 해. 에이, 둘이 얘기 좀 하라고. 할 말이 없네. 에이,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상민 탄핵 기각된 거 그거 보고서 와 정말 너무 좀 허무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그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이제 결정문에 네, 결과적으로 부적절 발언도 있었었고 네, 만약에 그렇게 탄핵과 관련된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았었으면 네. 앞으로 자기가 2-3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기고만장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더 사람들 열심히 했죠. 사람들 역풍 걱정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역풍은 없다고 생각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잘못했으면은 네. 역풍은 어떨 것 같아? 노변이 보기엔.
아니 이제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랬었더라면 오히려 그 동안에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못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는 됐었겠지만 오히려 또 민주당이 그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이번 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헌법재판소나 이런 쪽도 믿을 수는 없구나 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헌재에서 꼭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저는 그 유가족이 쓴 편지를 제가 읽어주세요. 예, 좀 네. 그 일부분 봤는데 거기에 유가족이 일부 발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책임자가 있어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자가 있어도 책임을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안전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번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자로 파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고 잘못한 자는 처벌을 받고 그런 공정한 사회에서 남은 아들과 저희는 그저 이 대한민국에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먼저 간 딸아이를 만나는 날까지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다라는 그 말이 그 유가족의 편지인데 잘못한 사람은 벌을 안 받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그 평범한 하루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용산 공원에서 네. 봐봐, 아이들한테 색칠 공부하라고 이거 줬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용산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더니 색칠 공부하라고 줬는데 거기다가 동안을 적어. 세상에 와.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짜증나는 게 이거 내가 저기 요거 사진 내 또 보내줄게요. 와. 응? 용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만든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 거기 어린이 공원만 누가 가 거기를 거기 막 여기 다이옥신이 뭐 이런 거 다 네, 있는데 네, 거기다가 네, 막 아스팔트를 깔아도 걱정인데 아스팔트 깔면 아르코진이 뭐 그게 안 좋은 거 많은데 거기 왜 그렇게 어쨌든 뭐 그 국민들이 생각한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우나 어쨌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4명이 소수 의견을 이런 건 냈어요. 네.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하기 어려워서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 확실하다.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은 좀 제가 너무 황당무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였냐면은요. 지난번에 그 강남 납치 살해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코인 살해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설프게. 네. 그러니까 그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법무법인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코인을 가지고 그냥 장난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그 사건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 코인 가지고 이제 투자했다가 어쨌든 A라고 하는 그 법무법인의 사무장한테 뭐 3억인가 얼마인가를 주고서 그 코인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을 죽여달라고 살인 청구를 했던 기억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죽였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사주했던 무슨 강남의 재력가가 있어요. 그 재력가 결국 이제 잡혔죠. 이제 누가 이제 시켰냐 그랬더니 그 재력가가 시켰습니다. 이제 자기네가 이제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인 사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뭐야? 오늘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이경우는 북파 공적원 출신.
아, 결과적으로는 또 공작원. 아유. 이번 정부는 무조건 다 공작원 간첩 막 이래 나오잖아요. 아이 도라이들 가지고 무슨 근데 더 웃긴 거는 북파 공작원이라는 거. 북파 공작원이 뭐예요? 간첩 아니야, 간첩. 남한에서 아니 간첩은 보통 북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넘어온 게 간첩. 네. 북파 공작원이라니까. 여기서 살고 있으면 북한으로 보낸 공작원. 북파 공작원이래. 연합뉴스 오늘 나온 제목이. 아이고 이런 아, 옛날 민노총 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도 방송을 하면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이 새끼 간첩이네 그래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빵 터져. 야 내가 간첩이 얼마나 성공한 간첩이냐. 지금 저기 82년도부터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켰으면 이 멍청한 새끼라면 이런 개놈 그리고 도망가. 근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빨갱이 뭐 종북머리 다 그러고 있어. 근데 태영호나 진해 그렇지. 국민의힘이 더 빨갛지. 일본 일장기도 빨갛고 국민의힘도 빨갛잖아. 그래서 둘이 통하나? 북파 공작원. 북파공장은 진짜 완전 코미디네 코미디. 요즘은 개그맨들이 별로 웃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아, 개그를 너무 많이 황당한 해가지고 거 많이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개그를 많이 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무진장 기분 나쁜 게 네.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러거든. 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진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코미디는 네. 아무리 그래도 짜증을 그렇게 내게는 안 만들잖아 국민들. 그렇지. 저것들은 그렇죠. 국민들 짜증 나게잖아. 코미디도 아니야. 웃기지도 않잖아. 웃기면은 저기 재밌기라도 하지. 그래 맞아요. 어이없지 어이없어. 어이가 없죠. 황당하지. 황당하고. 네, 읽어드릴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들이 과거 범행 공모 당시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범 이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지난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강도 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이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피해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주범 황대한의 제안으로 사건 초반 피해자들을 감시하다 범행 직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황대한이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코인을 같이 빼앗을 건데 너는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범행 직전 공모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황대한은 일 하나 해라라고 말했고 이 씨는 어떤 거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범행 직전 이탈했던 이 씨에게 주범 연지호가 회유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연지호는 지난 3월 20일 이 씨에게 전화해 평택에서 넘어와 어쩔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심하이 짓자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안매장하기로 공모하는 듯한 대화도 녹음돼 있었다. 연지호가 렌트한 다음 땅을 파서 바로 하려고 했거든이라고 말한 것에 취지를 묻는 검찰에게 이 씨는 피해자를 안매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영화에 나오듯이 협박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이 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경우 등 3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살해한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퓨리에버 코인 1억 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들의 모집에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 초 해당 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손실을 입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해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북파 공작원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검찰이 한 거다. 이거인데 무슨 말만 나오면 북파 공작원. 아니 무슨 북파 말만 공작원 이거 뭐만 나오면 전정부 아니면 북한 간첩 아니면- 아니 이분이 지금 우승거기 침수되고 그래도 저기 전 정부에서 네. 잘못해가지고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전 정부야. 지겨워. 여기는 딱 쓰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북파 공작원, 전 정부, 탓, 그리고 카르텔, 자유. 카르텔 이권 카르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다 국힘애들이야. 근데 항상 저래. 대장동 파다 보니까 다 저기 국힘애들 나오고 네. 쌍방울 파다 보니까 국힘 나오고 네. 카르텔은 저 개소리한데 파다 보면은 다 쟤네들이 이거 그러니까 카르텔이야. 이것도 북파 공작원이면 우리 정부에서 보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첩하라고? 다녀오셨나 보니까 참 도라이들 다니고. 결국 전 정부 사신 거야? 다 전 정부에 다. 진짜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 뭐든지 다 전 정부 탓이야.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유 여기까지 답답하다 합시다. 싶어. 아유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헌재 오늘 결정은 너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사실 159명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거 이게 너무 한심스럽고 네. 어이가 없지만 이 결정문을 또 조각조각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인재죠. 인재인데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가 우리 왜 이렇게 깔때기 있잖아 꽃갈콘 네. 공사장에서 네. 쓰는 거 그거 네. 2개만 갖다가 거기다 놨어도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이태원 참사 때도 거기 불봉 있잖아. 경광등 들고선 경찰 한 두 놈이서 이쪽으로 일방통행하세요. 이랬어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존 같은 데보다도 못한 거야. 아마존 가도 여기는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안 깔라고 나까 막 이렇게 써 있어. 악어가 나오니 출몰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조심하라는 얘기거든. 네. 그거조차도 안 한 거야. 아마존 같은데 아마존이 왜 아마존인 줄 알아? 아마 존나게 고생할 걸 그래서 아마존이야. 아주 그냥 아니, 미치겠다. 그 전에도 계속 그 할로윈 했었잖아 매년. 계속 행사는 했었고 그 다른 전에 거예요. 예. 그 전전이랑 모두 다 뭐 더 많은 인파가 왔어도 사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기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골목이 네. 양 쌍방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위험한 데인데 네. 어? 우리 지하철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곳 올라가는 곳 이렇게 가운데다 분리해놨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이 몰려도 그런 사고는 없잖아 사실. 근데 그거조차를 안 해놓고 나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지 뭐 진짜. 네, 각자 도생. 아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길 가다가 안 죽어라. 아, 죽지 마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 일단 아이고, 참나. 그 네. 법조인들이 그 생각하는 이제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하고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다르다. 네. 이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때일수록 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또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무서워. 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데 그 후속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도 맞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노변부터. 했잖아요, 금방. 지금 그 얘기야. 귀를 좀 아니 열고 그러니까 국민 들으세요. 아니 지금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니 국민들에게 했잖아요, 좀 전에. 뭐라 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도 내가 했고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그 법의 기준이 다르다. 기준하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정신 되냐고. 똑바로 차리자. 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저기 우리 우현정 의원도 한마디 해줘.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조심해라 뭐 하나 충고 비슷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봐봐. 아니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요즘에 무정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각자 도생하면서 어렵게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오늘 또 이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그런 평범한 사회를 살아가는 게 이토록 힘들 수 있구나. 저는 요즘 새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대한민국이 무정부 시대에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없는 그런 검찰 뭐 요즘에 자영업자들도 사실 제가 지역에 가보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또 빚을 내서 갚는 그런 빚을 빚으로 갚죠. 예, 돌려막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번 정부랑 똑같은데 이슈로 막는 빚을 빚으로 막어? 그래서 너무 빚을 빚을이 아니라 빚을. 알았어. 빚을!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니 또 굽다 그랬지. 빚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눈만 뜨면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치고 이런 거꾸로 돌아가는 정부에서 정말 힘들지만 갑자기 네. 말 걸어서 미안한데 압수수색 얘기해서 갑자기 했는데 저기 집을 이사 가서 저기 산꼭대기 벼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살면 압수수색 오다가 체력 떨어지는 새끼들 오다 죽는 거 아니야 쓰러져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포털 보면은 딱 속 뻗으면은 무슨 수사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가장 많잖아요. 에이고 좌우간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지. 아니 조심도 해야겠지만 이제 끝냅시다. 네 조심도 해야겠지만 제가 정말 이제 열심히 해서 바로잡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치지 맙시다. 내가 지치면 어떤 놈이 좋아할까? 상대방이 좋아하겠죠. 지치지 맙시다. 네 노봉만 TV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방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